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강의 일반 동사 현재 시제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반 동사를 한번 다시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행동 단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지. 행동 단어의 특징은 뭐뭐뭐다로 끝난다, 요거까지 알고 있고요. 일반 동사에서 중요한 거 뭐다? 주어가 뭐인지 아닌지, 3인칭의 단수인지 아닌지 아는 거 중요하다.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였 경우에는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맞아요. 동사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동사의 변형이라는 거는 동사의 생김새가 바뀌는 건데, 동사 뒤에 s가 붙거나 es가 붙거나 또는 is가 붙는 등의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다. 언제?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일 경우에만. 자, 그러면 3인칭의 단수는 뭐라고 얘기했었지? I도 아니고 U도 아니고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 그리고 일반 동사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현재형을 쓸 때 현재형을 쓰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동사 언제 쓰이나요? 현재형 언제 쓰여요? 현재형은 당연히 현재에 대한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이겠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현재 사실이나 현재 상태를 표현할 때 씁니다. 당연한 거잖아. 왜? 현재형이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었지? 기억나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의 반복 그리고 습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치? 반복, 습관적인,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현재형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시로 I brush my teeth every day, 이런 거 했었죠. 매일 아침마다 나는 이를 닦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이를 닦는 것인데, 그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형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현재형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불변의 진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예요? 뭐 해가 어디서 뜨지? 동쪽에서 뜨나요? 네, 해는 동쪽에서 뜨죠.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그치? 해는 서쪽에서 뜰 수가 없어.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격언은 선생님 명언이라고 했었어. 그치? 명언들 또한 우리가 현재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것들 있지. 그리고 또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격언들을 이야기를 할 때 또한 우리가 뭘 쓴다? 현재형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추가해 볼 건데, 추가할 첫 번째는요, 언제 현재형을 쓰냐면은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그럼 눈앞에서 뭐 하고 있는 일을? 눈앞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 그치? 그걸 선생님이 진행된다라고 표현할 건데, 진행되는 일을 뭐 할 때? 표현할 때. 이걸 우리가 현재형으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왕래발착이라는 동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왕래발착 동사. 자, 왕래발착의 동사를 사용을 했을 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 왕래발착 동사가 미래 표현과 같이 쓰인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왕래발착 동사의 현재형만으로도 뭐를 표현할 수 있다? 미래를 표현할 수 있더라.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또 다음 거 마지막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추가할 건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시간 그리고 조건, 부사절이라고 했어요. 부사절에서는 뭐를 한다?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미래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팔품사 너무 중요하고 문장의 구성 너무 중요해요. 그치?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래. 표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확한 품사를 알고 있고 문장의 구성 그리고 구와 절 이 모든 정의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걸 딱 봤을 때 아,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꾸며주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영상 맨 앞에 우리 팔품사랑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 이 세 가지 하나씩 다시 밑에 써가면서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잠깐만 선생님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밑으로 내리고 위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 우리가 눈앞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이었잖아. 그치?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 근데 원래 어떤 일이 진행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문법에서는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이거 보통 요거 쓰거든요. 동사 ing 쓰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그래서 무엇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그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파트는 우리가 일반 동사랑 미래 시제 배우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을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를 써서 진행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현재형만으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예는 이런 거예요. 자, example. Here comes the train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기차가 온다. 그치? 이 뜻은 기차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차가 들어오는 중이다라고 하면은 the train is com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here comes the train 해가지고 기차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현재형이 쓰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시는 왕래발차기 동사였죠. 왕래발차기 동사로 우리가 뭐를 표현할 수 있다? 왕래발차기 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함께 쓰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왕래발착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치? 왕래발착은 왕래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래하다. 즉 뭐예요? 오고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발착은 출발하고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왕래발착은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7가지 정도의 동사가 있어요.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leave가 있고요. 가다라는 뜻을 가진 go가 있고 그리고 뭐 출발하다. 공항 가면 많이 보이는 단어죠. depar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출발하다 또는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start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arrive 도착하다 그리고 come 오다 그리고 reach 내가 목표하는 도착지에 도달하다 또는 도착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항상 미래를 나타내냐 그거는 아니고 언제 조건이 하나 붙기는 하거든요. 뭐를? 자, 미래를 표현하는 그치? 미래를 표현하는 부사랑 같이 쓰였을 때요. 부사구와 같이 쓰였을 때 부사구. 부사구가 뭐예요? 일단은 부사가 뭐였지?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었지. 그치? 얘는 꾸미는 말인데 부사가 꾸미는 말이면 꾸미는 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없어져도 문장의 해석에 문법적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가 뭐였지? 구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인데, 그치? 문장이다 문장이 아니다? 얘 근데 문장은 아니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구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전명구를 배우겠죠. 전명구.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볼 거예요. example.
어떤 example을 들어볼까? 한번 해봅시다. 자, my sister lives 서울 next week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내 여자 형제죠.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나의 여자 형제는 다음 주에 서울로 떠난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서울로 떠난다는데 next week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를 나타내? 얘가 미래를 나타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바로 미래를 표현하는 부사구가 바로 요 파트이다. 그쵸? next week, next랑 week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단어들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문장이요,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구라고 한다. 그쵸? 없어져도 문장 말 되잖아. My sister lives Seoul. 그치? 나의 시스터는 서울을 떠난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치? 자, 근데 이거를 해석하면은 나의 여동생은, 나의 누나는, 나의 언니는 다음 주에 서울로 떠난다가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떠나는 일이니까 얘는 확실하게 뭐예요? 얘는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아주 간단한 예였어요. 그 왕래발차기 동사, 여러분들 이 파트는 반드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것도 한번 볼 건데, 세 번째가 우리가 시간과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볼게요. 시간 못 해놨고, 자, 시간과 그리고 조건을 갖춘 부사절이라는 게 있대요. 그치? 시간과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뭐를 나타낸다? 현재로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 그치?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 요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시간과 조건 부사절이래. 일단 시간을 나타내고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인데, 부사절이라는 건 다시 한번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었고 절은 문장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꾸며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얘는 없어져도 문법적 오류가 전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게 조건이겠지. 자, 그러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으니까. 자, 이런 거야. call me. 전화해. 언제요? When you arrive home. 이런 거 있죠. 그치? 자,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 라고 우리가 call me. 일단 주어가 없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이런 문장을 우리가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명령문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완벽한 문장입니다. call me. 전화해. 그치? 자, 그리고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접속사가 하나 붙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시간 접속사 뒤쪽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뒤에 뭐가 와줘야 돼? 완벽한 문장이 하나가 와줘야 되거든? 근데 완벽한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치? You arrive home. 자, 너는 집에 도착한다. 근데 이걸 해석했을 때 뭐야? 전화해 언제 너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가 아직 집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집에 도착을 하면은 전화를 하래. 그러면 이거는 현재일까 미래일까 과거일까? 당연히 뭐다? 얘 미래다. 왜?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도착하면 전화하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표현하는 조동사 will을 썼다 안 썼다?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문맥상 우리가 글을 읽으면 이 문장은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 이런 거죠. I will go out. 나 나갈 거야. 자, 난 나갈 건데 언제 나갈 거래? if. 자, 이건 조건입니다. if는 만약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조건을 나타내요. 만약 뭐 한다면 if the weather is good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the weather is good 날씨가 좋다면 I will go out 난 나갈 것이다. 자, 그럼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 the weather is good 날씨가 좋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있으니까 조건이 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조건절이 되는 거죠. 그치? 조건절이고
이 문장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I will go out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의 부사 처리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will go out 나는 나갈 것인데 언제?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조건이 붙어 있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날씨가 좋다라고 가정하면은 나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를 배울 때 나중에 배우기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Very important 중요한 거 우리 시간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자, 시간 접속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도 몇 개가 있죠. after 그리고 뭐 before, until, when 그리고 하나 더 as soon as 요거까지 갈까요? as soon as 자, 얘가 시간 접속사고요. 그리고 조건 접속사라는 것도 있어요. 조건 접속사. 조건 접속사는 말 그대로 조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조건 나타내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지? if가 있었고 그리고 unless가 있었고 그리고 as long as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들이 있는데 after 뭐뭐 한 후에 before 전에 until 언제까지 when 뭐뭐 할 때 그리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곧 이거는 선생님 뜻을 적어줄게. 곧 또는 뭐뭐 하자마자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시간 접속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또는 구이고 얘네들은 뭐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을 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사는 if는 만약이고요.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한 이란 뜻이고 as long as는 무엇 하는 한 이란 뜻이에요. 자 요거 뜻이 조금은 다르지.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너가 공부하는 한 너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런데 unless는 약간 반대의 뜻이에요. 무엇 하지 않는 한이라고 되거든요. 그러면 너가 공부하지 않는 한 너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뜻은 다르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두 개를 선생님이 왜 써줬냐? 요 두 개 써준 이유가 있겠지. 뭐 물론 알면 좋으니까 써준 것도 맞는데 이 두 개는 뭐냐면 미래 표현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가 오는 부사절에는요. 이 두 가지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를 포함한 부사절에서는요. 뭐가 쓸 수 없다? 미래 표현 will을 쓸 수가 없어요. 자, will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쓸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원래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문제를 빠르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there he goes with his son. 자, 저기에 뭐예요? 저기 그가 갑니다. 누구와 함께? 그의 아들과 함께 간대요. 근데 요거는 현재 진행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저기 가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상 뭐다? 얘는 진행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더라. 그치? 자, 그리고 my daughter, 띵띵, in London next month. next month 나왔죠? 얘 뭘 표현합니까? 얘 미래 표현하지. 그치? 왜? next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의 daughter, 딸은요, arrive, 도착하다지?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 줘야 돼? 현재형을 써줘도, 뭐를 쓴다? 우리가 현장을 써주더라도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주어가 my daughter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s 들어가는 거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거 come to my house before you 띵띵 lunch. 자, have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have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해석하면요. come to my house까지 완벽한 문장이고요. before 접속사 들어가 있죠? 그치? 접속사. 그리고 이 뒤에는 접속사 되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you have lunch. 점심을 먹다란 뜻이죠. have는 우리가 eat과 같이 먹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me to my house는 주어가 없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 즉 명령문이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뒤에 나오는 you have lunch, 너는 점심을 먹다라는 완벽한 문장과 이어줬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거 볼까? Sam, 띵띵, for Seoul tomorrow 라고 했습니다. Sam은, 그러면 일단은 Sam은 3인칭 주어니까, 아이고, Sam은 뭐예요? Sam은 3인칭의 동사니까 우리가 뭐를 쓸 수 있어? 3인칭의 단수니까 여기다가 live를 쓸 수 있겠죠. lives for Seoul.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표현은 요거예요. lives for. 아까는 live였어요. live. My sister live 부산 이렇게 썼는데 live for은요. 우리가 만약에 live for이라고 되면은 어디인가로 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향하다. 향해가 되겠네요. 향해. 어디인가로 향해. 자, 그러면 샘은 내일 서울을 향해 떠난다가 되겠죠. 그렇지, 향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더 풀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20분이 초과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보고요.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들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쓸 때는요. 현재 사실의 상태나 표현, 그리고 반복적인 습관, 그리고 불변의 진리, 격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오늘 추가로 배웠던 세 가지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왕래 발작 동사를 우리가 미래를 표현하는 미래 부사와 쓰였을 때는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그쵸? 오늘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게요.